4차식. 4차식 아닌데 보기차식 못 써요. 자, 6.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이에요. 자, 그래서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에 즉 x 자리에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알파를 찾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모분의 뭐다 시작 최고창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최고창이 5니까 1하고 5가 되겠네. 상수항이 3이니까 1하고 3이 되겠네. 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 이런 수를 넣어보는 거야. 그런데 0이 나오는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얘로도 안 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7. 상반식. 맞아? 자, 상반식이란 어떤 식인데?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식인데 가운데 항은 인데 개수가 5, 3 대칭을 안 이뤄요. 선생님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우리 선생님이 인수분해 다 된다고 가르쳤는데 뻥이었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푸냐면요. 이와 같이 어떤 방법으로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는요. 꼭 인수분해 하기는 하는데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말이 나와요. 자, 까놓고 얘기해볼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는 말은 물론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를 다 포함해. 하지만 이 수는 어디까지 나오는 거다? 허수까지 나오는 인수분해를 하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즉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다야. 일반 인수분해로는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린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풀 거냐면요. 자, 근을 이용해서 복소수의 범위에서 2차식. 원래 2차식이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생겼죠? 당연히 a는 0이 아닌 이런 식을 우리는 2차식이라고 하는데 얘를 마치 뭐처럼 생각해 주냐면요. 2차 방정식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즉 저기에 나와 있는 저 2차식을 는 0을 붙여버리는 거야. 어떻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요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선생님 2차식을요 뜬금없이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하라고요? 예. 왜? 2차 방정식의 해법에는 1. 인수분해. 근데 그 인수분해가 안 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누구? 근해 공식이란 방법이 있었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특징. 인수분해 어차피 안 될 거기 때문에 100% 뭘 이용해야 된다? 근해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내가 두근 알파하고 베타 구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우리 배웠지? 어머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야.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인수분해돼? 라고 했을 때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돼 라고 했던 기억 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파 베타를 구한 다음에 저기 보이는 최고창 A 앞에 빼놓고 x-알파 x-베타 어머 이 2차식은 이렇게 인수분해돼 라고 는 0만 여기에서 싹 빼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일반 2차 방정식과는 달리 복소수 범위까지 나오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다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면 5분의 1에 5x-a 5x-b 요런 꼴로 인수분해가 될 때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나는 마치 얘를 뭐처럼 생각한다? 2차 방정식처럼 생각을 해서 근해 공식을 구할 거다. 자, 근해 공식 쓰니까 짝수 공식 씁니까? 짝수 공식 쓰지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와서 결국 x는 5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i 이렇게 생긴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나는 이 근을 가지고 어떻게 답을 쓸 수 있다? 얘는 최고창이 5니까 5에 x-5분의 1 플러스 루트 14i 예. 그리고 x-5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4 i라고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답요. 형태가 다른데? 그러면 이제 이 형태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변형시켜야겠지. 자, 뭐 차이가 있지? 라고 봤더니 여기는 x인데 여기는 둘 다 5x가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야? 여기에도 5를 곱해주고 여기에도 5를 곱해줬다지. 그래서 여기에 5 남아있는 거 하나 우선 얘 줘버렸어. 얘 줘버리면 어떻게 돼? 불러. 시작. 5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4. 여기서 플러스 하시면 큰일 나요. 왜? 마이너스가 분배 법칙으로 얘도 영향을 미치지만 얘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그랬더니 이제 얘가 문제가 생겼어. 5x가 돼야 되는데 줄 5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그냥 5 줘버리고 앞에 5분의 1 곱해버리면 돼요. 그치? 왜? 5에다가 5분의 1 곱해버리면 어차피 아무 의미 없는 1이잖아. 그죠? 그래서 5 곱합니다. 5x 얘 불러. 시작.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4i 그리고 앞에 5분의 1 붙여주면 되네요. 선생님이 요꼴 맞췄지? 구조 맞지? 그럼 이제 너희들이 답 내봐. A가 뭐고 B가 뭐지? A, B 값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구하세요. 다 풀어줬으니까 A, B 값 구하세요. 답 내신 분은요, 답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나왔는데, A는 뭐 나와요? 이 A 자리는 1 플러스 루트 14i. B는 1 마이너스 루트 14i.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네? 두 개 바꿔서 둘 다예요. 이렇게 쓰면 틀려요. 둘 중에 누가 A고 누가 B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게 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A는 1 마이너스 루트 14i B는 1 플러스 루트 14i가 될 수도 있어 라고 답을요 둘 다 달아줘야지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 풀고도 아차하면 오답을 내는 거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가끔 학생들 중에 수학 싫어하는 애들이 특히 이런 질문하지. 선생님, 수학은 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을 잘하면요, 분석력 완전 좋아져요. 완전 치밀하고 꼼꼼해져요. 일을 할 때 실수를 덜 하는 성격이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면 일 잘할까 못할까? 잘하겠지. 아무래도 꼼꼼하지 않아서 매일 실수 범벅인데다가 분석력 꽉인 그런 직원을 두면 좋겠어? 아니면 분석력 되게 뛰어나고 실수도 안 하고 꼼꼼하고 치밀한 이런 이런 사람을 자기 밑에서 일을 시키면 좋겠어? 그치? 그래서 수학을 잘하시면요 되게 좋아해요. 일하는 사람들이. 머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수학을 잘하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2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응용 문제에 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의 기본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근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근 얘기를 떠들다가 근데 계수는 뭐지? 이렇게 묻는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수학 문제에서요 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막 써주는 거야. 근은 얘기를 하는데 야 근데 이 2차 방정식은 두 근의 차가 K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이때 우리는 두 근을 가정해야 돼. 왜? 두 근이 가정이 돼야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식을 만드니까. 두 근을 어떻게 가정하면 좋을까? 한 근은 알파라 둘 거야. 그럼 또 다른 한 근은 알파 플러스 K 이렇게 두시면 좋겠죠. 자, 두 근의 비가 M 대 N이다. 이런 표현 나왔어요. 두 근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M 알파랑 N 알파랑 이렇게 두시면 좋아요. 자, 한 근이 다른 근의 K배래. 두 근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알파랑 K 알파랑. 자, 두근이 연속인 정수래요. 알파랑 알파 플러스 1이랑 이런 식으로 두시면 편안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21페이지. 자, 위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1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같이 풀자. 네. 한번 풀어보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런 패턴의 문제는 모든 교재에 다 실려있는 거의 기본 유형. 하지만 약간 난이도가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학교 내신형 문제로 굉장히 좋은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요 유형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이와 같이요. 근 얘기하다가 여기에 보이는 개수 K를 구해봐 라는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보통요. 여기에 되게 집중해. 오, 잠깐만, 두분의 절대값 중에 3대2야? 막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요. 사실 요 문제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힌트 부분은요. 요 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식을 봤더니 두근의 합과 관련된 녀석은 미지수 K가 들어있지. 하지만 두근의 곱자리에는 미지수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바로 미지수가 없는 이 두근의 곱과 관련된 바로 이 정보, 얘가요 전부예요. 이 문제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저 식에서 어떤 부분이 미지수지? 어떤 부분이 확정이 돼 있어서 완벽하게 내가 구할 수 있지? 이런 부분을 봐야 돼요. 자, 그럼 얘기해보세요. 확정된 두근의 곱은 몇이 나오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고 있죠. 왜? 얘는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야? 예, 그러므로 2분의 마이너스 48 해서 얘는 마이너스 24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곱했는데 마이너스 24가 나왔다는 건 한 근은 양근이고 한 근은 음근이라는 얘기겠지. 맞나요? 자, 그래서 식을 우리는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 한 근은 3알파라고 해. 그러면 또 다른 한 근은 뭐라고 놓을 수 있겠다? 마이너스 2알파라고 놓을 수 있겠구나 해요. 되겠습니까? 부호가 반대니까. 그런데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몇이 나와야 된대? 마이너스 24가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두 근의 곱은 자, 얘하고 얘 곱해봐. 몇 나와? 마이너스 6알파의 제곱. 맞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6알파의 제곱. 이렇게 계산했더니 미지수 하나씩 하나 우리는 알파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풉니다. 알파의 제곱은 4. 그러므로 알파는 2가 나오거나 혹은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알파가 2일 땐 두 근이 뭐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6과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자,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두 근이 뭐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과 4가 되는 이런 상태예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래 두 근의 합은 몇이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a분의 b 라고 해서 요런 녀석이 나왔는데 이 두 근의 합은 얘하고 얘 더하면 2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주면서 3k-7은 얘 2 올라가서 곱해주니까 4. 그러므로 3k는
11. 그러므로 K는 3분의 11이라는 답이 나왔는데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어요? 정수 K. 그러므로 얘는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요 값이 두분의 한 마이너스 2와 같더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준다. 3K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4가 돼서 3K는 3이 돼서 K는 1이 나온다. 얘는 정수가 나오네.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결론. 여러분이요. 요 근해에 심취한 나머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어진 정보를 놓치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얘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확정된 합 혹은 곱에 대한 정보다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다시 2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페이지. 예. 자, 필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 시 fx는 0의 두분이 알파, 베타일 때 f의 ax 플러스 b는 0, a는 0이 아니다의 근을 구하십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 얘기를 해볼까? 여기 보이는 이 f하고 여기 보이는 이 f의 속성은 같다, 다르다? 같다예요. 그런데 이 f는 어떻게 하면 는 0이 나오냐면 요 뒤에 꽉 차게 두근이 알파, 베타를 했으니까 여기 알파를 딱 집어넣으면 와, 이 f 안에는 이 안에 꽉 차게 알파가 슉 들어가면 는 0이 된다는 속성이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맞나요? 자, 그런데 뭐래? f의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을 만들어 놓으면서 야, 요 x 자리에 뭐를 대입해야지 이런 식이 나와서 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전체가 뭐가 돼버리면 돼? 알파가 돼버리면 돼. 맞나요? 왜? f 안에 알파가 꽉 차면 0이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 만나면 식을 어떻게 세우냐? ax 플러스 b 전체가 여기 요 녀석 대입해서 생기는 알파가 되면 되겠네. 혹은 ax 플러스 b 전체가 베타가 되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서 x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x는 a분의 알파 마이너스 b라고 나오죠. x는 a분의 베타 마이너스 b라고 나오죠. 요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 아래 21페이지 아래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1페이지 아래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답 내신 분. 자,
무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한다 라는 거기 표현이 나와 있네요. 다 풀어줬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한대요. 그 얘기는 뭐야? X자리에 알파를 넣어도 등식이 성립하고 X자리에 베타를 넣어도 등식이 성립한다지. 그래서 우리는 이 F의 속성이 와우, 이 F 안에는 이렇게 꽉 차게 알파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는 0이 나온다는 성질이 있구나 라고 찾아냈어요. 맞나요? 자, 그런데 뒤에 가서 뭐라고 나와 있어? fx-2는 0에 두근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했지. 그러면 바로 요 녀석 자체가 뭐가 되면 된다? 알파 플러스 1이라고 꽉 차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구합니다. x-2는 알파 플러스 1. 그러므로 x는 알파 플러스 3이라는 요런 근이 나오네요. 근데 얘는 베타 플러스 1이 돼도 되지. 그럼 같은 원리에 의해서 또 다른 한 근은 뭐가 되겠다? 베타 플러스 3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두 근의 곱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 한 근은 알파 플러스 3이고 한 근은 베타 플러스 3인데 두 근의 곱 구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3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가 되겠구나. 그러므로 알파 베타의 값은 5. 그리고 3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며칠에? 3. 그래서 9. 그래서 답 내면 몇이 되겠습니까? 23이야 라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얘는 산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요 안에 알파 플러스 1 꽉 차면 0 되니까 얘가 알파 플러스 1로 꽉 차면 0이 되겠구나. 요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이 애매하다. 다음 가게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숙제 낼 거 있는 사람은 숙제해 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네. 네.